강릉 바닷가 절벽 끝 녹슨 우체통 하나가 50년째 서 있습니다. 78세 할머니 윤정희는 오늘도 그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넣습니다. 받는 이는 5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라진 남편 최연수. 답장은 한 번도 온 적 없지만 그녀는 매달 15일이면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서도 바람이 부나요? 하지만 어느 날 기적처럼 답장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기억의 우체국. 지도에도 없는 그곳에서 온 편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울어. 나 아직 여기 있어.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 50년을 건너온 편지, 그리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 한 여인이 평생을 걸고 찾아 나선 그 우체국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하죠. 참 오래 사셨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은 28살에 멈춰버렸다는 걸요. 1972년 봄이었어요. 저는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연수는 국어교사였고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했죠.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현수는 시를 좋아했어요. 가끔 제게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곤 했죠. 정희야, 이거 어때? 좋은데요. 특히 이 부분이요. 그치? 나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렸고 학교에서 현수를 찾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장도 없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현수 씨.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뒤돌아보며 제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면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수가 정부 반체제 서신을 작성했다며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담당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빨갱이 아내라고요. 저는 도서관 일도 그만뒀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너무 넓었어요. 현수의 책들, 옷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없었죠.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편지를 써야겠다고요. 현수가 어디에 있든 제 마음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서도 바람이 부나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절벽 끝에는 낡은 우체통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우체통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멀어서요. 하지만 저는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현수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랄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달 15일이면 같은 곳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편지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은 점점 낡아갔고 저도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 우체통이 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8이에요. 몸도 많이 약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매달 15일만은 꼭 바닷가로 갑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봄바람이 살랑 부는 오후, 저는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쓴 편지가 들려 있었죠. 우체통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우체통이 조금 더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편지를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요즘엔 우편물이 거의 없지만 습관처럼 확인하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편함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발신인 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의 우체국?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신인은 제 이름이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필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의 글씨체였어요. 정희야, 거기에도 파도 소리가 들리니? 단 한 줄이었지만 그건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남편의 편지가 올 수 있나요? 저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표는 없었고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발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릉 제7기역구 우체국. 제7기역구? 그런 곳이 있나요? 저는 강릉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지명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죠. 혹시 제7기역구 우체국이라는 곳 아세요? 제7기역구요? 그런 곳은 없는데요. 정말요? 여기 봐요. 이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직원은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명이 없어요. 혹시 장난 아닐까요? 장난? 그럴 리 없어요. 이 필체는 분명 현수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줄뿐인 편지였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희미한 글씨가 하나 더 보였어요. 정희야, 나를 찾아줘.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50년 만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억의 우체국이 어디든 꼭 찾아가야겠다고요.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기억의 우체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옛날 우체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 쪽에 폐쇄된 우체국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폐쇄된 우체국요? 네, 수십 년 전에 문 닫았는데 아직 건물은 남아있어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걸었어요. 바닷가를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니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우체국 제7분소. 제7분소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7기업구가 이걸 말하는 걸까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천천히 안을 살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선반이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편지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놀랍게도 그건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제 글씨로 최연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다른 편지들도 확인했습니다. 전부 제가 쓴 편지였어요. 50년 동안 제가 우체통에 넣었던 편지들이 전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전달되지 않고 이곳에 쌓여 있었던 거죠.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편지는 한 번도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다른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반에는 답장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선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봉투를 보니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연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편지를 하나 꺼내 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파도가 유난히 높았단다. 현수의 필체였어요. 날짜를 보니 197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도 열어봤어요. 1974년, 1975년 편지는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최근 날짜의 편지를 찾았어요. 2024년, 올해 날짜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울어. 나 아직 여기 있어. 며칠 전 제가 받았던 편지와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제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한 통 한 통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편지를 읽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에서 현수는 살아있었어요. 그는 제게 매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날씨 이야기, 바다 이야기, 그리고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봉투에 찍힌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도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의 우체국 전달 완료. 전달 완료라니요? 편지는 제게 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편지는 전달됐습니다. 단지 제 손에 직접 오지 않았을 뿐 기억 속에 전달된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현수를 잊지 못한 이유도, 매달 편지를 쓴 이유도 모두 이 편지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폐허가 된 우체국에서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현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노인 요양병원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득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혹시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옛날 우체국에 대해 아시나요? 바닷가 쪽 폐쇄된 우체국이요. 우체국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곳이 기억의 우체국이라고 불렸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기억의 우체국이요?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외할아버지요? 네,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우체국에서 일하셨대요. 지금은 여기 계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우는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는 백발의 노인이 누워 계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손님 오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흐린 눈빛이었지만 뭔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옛날 우체국에 대해 여쭤보고 싶대요. 우체국?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네, 바닷가 제7분소 우체국이요. 거기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곳. 오래됐지. 혹시 기억의 우체국이라고 불린 적 있나요? 기억의 우체국?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있었지. 그렇게 불렀어.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을 보관하던 곳이었거든. 전달되지 않은 편지요? 그래.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런 것들을 모아뒀지. 언젠가는 전달될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최현수라는 분 기억하세요? 노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현수, 최현수. 그 이름 들어봤어. 정말요? 그래. 그 사람 편지가 많이 왔었어. 윤정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접니다. 제가 윤정이에요.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 편지들 아직 거기 있을 거야. 네, 봤어요. 그런데 현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죠?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편지를 많이 썼지. 날짜를 나눠서요. 언젠가 그 편지가 당신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현수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언제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마 70년대 중반쯤일 거야. 우체국으로 편지 다발이 배달됐을 때 함께 온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 이 편지들을 윤정이에게 전달해달라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현수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떠났던 겁니다. 노인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랍 좀 열어봐. 거기 사진 하나 있을 거야. 지훈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우체국장과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현수였어요.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 현수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4년 3월. 그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영원히 전달되지 않을 사랑의 편지.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수는 죽기 전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보낼 편지를 50년치나 써놓았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훈이 저를 따라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훈 씨, 혹시 우체국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기록이요? 한번 알아볼게요. 지훈은 며칠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외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우체국 기록부래요. 저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미발송 편지 목록이 나왔어요. 그중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의 수신, 최연수 발신. 그 항목이 수십 줄 반복돼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3월 12일 발신 완료. 기업보관구역 2관. 기업보관구역? 그게 어딘가요?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기록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기업보관구역. 거기 가본 적 있지? 어디예요? 우체국 뒤편 절벽 아래에 작은 동굴이 있어. 거기에 오래된 우편함들을 보관했지. 전달 못한 편지들을 넣어뒀거든. 지금도 있나요? 아마 있을 거야. 아무도 안 가는 곳이니까.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따라왔어요. 우체국 뒤편으로 가니 가파른 절벽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어요. 여기인 것 같아요. 지훈이 먼저 들어갔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햇빛이 조금 들어와 앞은 볼 수 있었어요. 벽을 따라 녹슨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도 쳐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우편함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한 우편함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정희에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현수의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공책도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곳에 남긴 건 내 몸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야. 언젠가 네가 이곳을 찾으면 이 편지는 도착할 거야. 나는 내 곁에 없지만 내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기억의 우체국은 마음이 닿는 곳에 있어. 정희야, 사랑해. 영원히.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받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현수가 쓴 일기였습니다. 끌려간 뒤 석 달 동안 쓴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정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다시 태어나도 정희를 만나고 싶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현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희야, 이제 됐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제게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50년 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현수가 쓴 모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지만 행복했어요. 현수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현수가 나타나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오래 기다렸어. 당신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야 오는 거예요? 미안해. 늦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끝났다니요? 이제 나도 편히 쉴 수 있어. 네가 편지를 다 받았으니까.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희야,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잊을 수가 있나요? 당신은 제 전부였는걸요. 나도 그래. 너는 내 전부였어. 현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 하지만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언제요? 봄이 오면, 벚꽃이 필 때. 현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매달 15일에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현수가 준 편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자주 찾아와 도와줬어요. 우리는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사진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왜요? 50년 동안 이어진 사랑이잖아요. 흔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우리는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사랑한 시간은 길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기억의 우체국 이야기를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현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지우는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강릉시에 제안했고 옛 우체국 건물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그곳을 전시관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오래 살았고 할 일도 다 했으니까요.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죠. 저는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전시관에 갔습니다. 복원된 우체국은 예뻤어요. 옛 모습을 살리면서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현수의 편지들과 제 편지들이 나란히 전시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있었어요. 다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저도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는데 이런 편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편지가 없어도 마음은 전해졌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 마지막에는 방명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저도 한 줄 적었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늦게 도착할 뿐입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기억의 우체국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지우는 자주 찾아와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훈 씨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현수가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 그대로였죠. 정희야, 이제 갈 시간이야. 어디로요? 나한테로.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현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그래, 오래 기다렸어.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서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현수의 편지 한 통을 쥐고 있었고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전시회를 본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훈도요. 관 옆에는 현수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어요. 지훈 씨에게 모든 게 고마웠어요. 기억의 우체국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제 뜻을 이어가겠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지훈은 다시 우체국에 갔습니다. 전시관을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체국 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편지 한 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기억의 우체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신인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의 우체국은 이제 문을 닫습니다. 모든 편지는 전달되었습니다. 윤정이와 최연수는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억의 우체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지훈은 전시관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달되지 못한 편지함. 사람들이 자신의 편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한 거였죠. 많은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헤어진 연인에게,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어요. 지훈은 그 편지들을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언젠가는 전달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한 소녀가 전시관을 찾아왔어요.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기억의 우체국이에요? 응, 맞아. 무슨 일로 왔니?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여기 오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네, 윤정이 할머니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를 알아? 몰라요. 그런데 꿈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이 편지를 전해달래요. 소녀는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었지만 필체는 낡아 보였어요. 지훈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신인은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베개 밑에 있었어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열어봤어요. 지훈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현수와 함께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기억의 우체국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주세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없다고요. 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기억의 우체국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지훈은 평생 그곳을 지켰어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편지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사라진 편지가 다시 나타나거나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지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우체국은 그런 곳이니까요. 어느 겨울날 지훈도 늙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허리도 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체국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꿈을 꿨습니다. 정희와 현수가 나타나 미소 지었어요. 지훈 씨,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억의 우체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을 테니까요.
정희와 현수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서요. 지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벚꽃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어요. 다음 세대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우체국을 부탁합니다. 이곳은 사랑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늦게 도착할 뿐입니다. 오늘도 기억의 우체국에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그리움, 누군가의 후회가 담긴 편지들이요. 그 편지들은 언젠가 전달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왜냐하면 기억의 우체국은 마음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요. 벚꽃이 피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기억의 우체국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하나씩 전달됩니다. 정희와 현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도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의 우체국을 찾아가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편지도 전달될 겁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늦게 도착할 뿐입니다.